네, 2026 수능 특강 영어 23강에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강은요, 물화생지입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되겠죠? 우리 과학 지문이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겁먹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영어를 물어볼 때는요. "너희들의 상식이 얼마나 많니?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지문 내에서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수능에서의 영어 지문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문장을 잘 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고 흐름을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반드시 지문 내에서 답이 있다라는 거,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 어휘들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면 더 어려울 수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내가 이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지문에 접근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과학적 지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네,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에는요. 근데 콜, 분리는 과거 분사가 되겠죠? 자, 뭐라고 불리냐면 이런 이제 풍요의 역설이라고 불리우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풍요의 역설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뭐가 많으면 안 좋은가 봐요. 역설이라고 했으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들어갈 것 같죠. 거기다가 a problem이라는 어조까지도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풍요 역설로 불리는 문제가 생물학에 있습니다. 자, intuitively,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은 would think,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뭐가 나왔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그냥 이제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능 특강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난이도의 문제가 지문이 나오게 됐을 때는 통념에 대한 비판이 아니면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누군가는 이제 통념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직관적으로. 포식, 포식자의 이런 개체군이 would tend to better,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음식,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먹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were to increase,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포식자의 어떤 상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 먹잇감이 많아진다. 자, 먹잇감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포식자에게는 좋지 않느냐? 이제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이제 아마 아니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는데 이런 이제 먹이에 있어서의 더 많은 음식은 의미할 거예요. 더 많은 먹잇감이 이제 포식자에게 이용 가능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포식자의 개체군도 should expand as well 했으니까 역시나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뭐예요? 여기까지 통념입니다. 그럼 먹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포식자도 좋아지지. 근데 이제 반박한다 그랬죠. 그러나 사실 가끔 이 반대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럼 for example,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게 되는데 이제 토끼에게 이용 가능한 토끼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에서의 증가는요. 어떤 지역에서 아마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토끼의 over abundance, 그러니까 많기는 많는데요. abundance, 풍부하긴 한데요. over, 너무 지나치게 풍부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crease 또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포식자에 말하자면 이제 늑대의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늑대의 이제 개체군이 이제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때까지. 그리고 destabilize 됐으니까 이런 안정화가 깨질 때까지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늑대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인제 더 이상은 불안정한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잇감이 많아지면 포식자가 무조건 좋느냐? 다시 말해서 토끼의 개체 수가 많아지게 되면 늑대에게 무조건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래요. 아니고 반대로 뭐가 되냐면 토끼가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늑대도 많아질 건데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속 불가능해질 거고요. 불안정해질 거거든요, 생태계가. 그래서 늑대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이제 그 토끼를 위한 너무 많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은 더 많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으로 야기가 될 수 있냐면 threat, 위협으로 이제 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빈칸 어휘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늑대군에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고요. 자, 이 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 근데 어떤 직관이냐면 더 많은 음식 그리고 더 많은 먹이가 있다라는 것은 포식자 집단에게 항상 좋다라는 그 우리의 인투이션, 직관이 is flawed에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이제 포식자와 먹이의 경우에서 봤을 때 포식자와 그리고 먹잇감의 경우에서는 특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풍요의 역설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이제 풍요로움과 또 인제 그 풍부함에 우리의 직관이 항상 conform to 했으니까 인제 뭐 순응하다, 어디에 맞다 이런 뜻이니까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거. 관찰 가능한 그런 이제 사실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너희들의 무엇이, 너희들의 직관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 문장을 주제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밑줄을 쳐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항상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너의 직관이 사실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토끼가 너무 많아지면 늑대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생태계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글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찾아보면은 4 번이죠. 더 많은 음식 그 인제 먹잇감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음식이 이런 포식자의 더 나은 어떤 생존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제 더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nem으로써. 자, 그래서 인제 이 글의 주제를 한 번 더 적어 보면요. 뭐 쉽기는 하지만 more food is not always 항상 좋진 않다. beneficial. beneficial for predators 했으니까 이제 이런 포식자들에게 있어 가지고 항상 많은 음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빈칸 추론 인제 몇 개를 메모를 쳤는데 몇 개 더 보면요. 인제 만약에 어휘 추론 빈칸 말고 어휘 추론으로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줄에서 increase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과도하게 풍요로워지는 거 여기나 또는 인제 불안정해진다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반의어를 사용해 가지고 빈칸이나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메모 쳐 놓고 표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2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구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니까 내용일치 불일치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운 내용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뒤에부터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명사나 지시어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앞에부터 읽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그 난이도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부터 읽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이제 만약에 과학 지문이다 했을 때는 그 과학 지문 중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부터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베이스먼트 컴플렉스 록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단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야 되고요. 이제 베이스먼트 컴플렉스 록스라고 하면은 기저 복합 암체라고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뭐 이제 기저, 베이스먼트 우리 말이 너무 어렵죠. 베이스먼트 하면 지하잖아요. 지하에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 그러면은 복합체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암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말이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구과학은 특히나 우리나라 말보다 이제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Our planet 됐으니까 우리의 지구는요, 대략 한 4.6 빌리언이니까 한 46억 년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자, 그럼 많은 대부분의 이제 사하라 사막은요, is underlain 있으니까 깔려 있어요. by rocks. 그래서 암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석은 어떤 암석이냐면, 뭐 한 이제 2.5 빌리언이니까 25억 년 전에서 500 밀리언이 되면은 이제 뭐 5억 년 되겠죠? 5억 년 사이에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연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암석에 의해서 깔려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사하라 사막, 뭐 이제 암석으로 뒤덮여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대부분. 근데 이 이제 암석에 대한 얘기에서 1번 25억 년 전에서 5억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맞네요. 그죠? 자, these rocks 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암석들은요, have been greatly altered 했으니까 이제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주 극도의 그런 열기와 그리고 압력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왔고요. 뭐 당연히 변이 많이 거쳤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알려져 왔냐면 그냥 매우 일반적인 용어인 베이스먼트 컴플렉스라고 알려져 있었대요. 기저복합체라는 매우 개괄적인 용어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자, 극심한 열과 압력에 의해 변형되었다. 네, 맞네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복합 암석체는요, 이제 have undergone 했으니까 겪어왔어요. 이런 주기적인 간격을 겪어왔습니다. 자, 어떤 주기적인 간격이냐면 of uplift 했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융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deformation 했으니까 formation 형성인데 deformation이니까 형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형을 겪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뒤이어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지속되는 그런 침식, 뭔가 쌓이는 그런 순간, 그런 간격들이 그 다음에 뒤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간격들을 겪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윤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변형을 겪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침식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에 의해서 뭐 위로 올라갔다가 뭐 형태도 조금 바뀌었다가 침식이 되어서 막 다른 게 쌓이는 시간이 또 오래 지속되었다가 이게 계속 간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형이. 주기적인 융기 및 변형을 겪었다. 맞죠? 자, 그래서 융기라는 단어를 몰랐으면은 조금 리프트라는 표현이랑 좀 연계가 안 됐으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것들은요, 또, underline 했으니까,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깔려 있어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더 많이 깔려 있냐면, 매우 undeformed, sedimentary rocks 했으니까, 상부 퇴적층인데요. 이제 변형되지 않은 상부 퇴적층에 의해서 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상부 퇴적층은 laid down by water. 그러니까 물이나 이제 바람 그리고 얼음에 의해서 이제 뭐 하게 된 거냐면 계속해서 뭐죠? 어 were laid down 했으니까 계속 이제 퇴적이 되어 온 그런 이제 상부 퇴적층으로 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쌓이는 그런 그 얼음도 쌓이고 물도 쌓이고 막 하면서 거의 변형되지 않은 퇴적암으로 또 뒤덮여 있어요. 자, 이런 상부 퇴적층은 근데 4번 거의 변형되지 않은 퇴적암으로 덮여 있다. 1, 2, 3, 4번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문제 풀고 이제 그만 읽으셔도 사실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더 볼게요. 자, 이런 상부 퇴적층은요, 한 10km 정도까지 두께가 가고요. 그리고 occupies well over 반이 훨씬 넘는 현재의 사하라 사막을 덮고 있습니다.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그 뭐죠? 기저 복합체는요, are only visible, 눈에 보이는데요. at the surface 했으니까 이제 표면에서는, 사하라 표면에서는 한 15% 정도만 보입니다. 5번, 사하라 사막 표면 전체 아니고요. 15%에서만 보입니다. 자, 이 contact between basement complex and sedimentary cover 했으니까 이런 기저 복합체와 그리고 상부 퇴적층의 이런 이제 접촉은요. 종종 굉장히 sharp 했으니까 눈에 잘 보여요. 예, 굉장히 이제 샤프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리고 is sometimes evident. 그리고 굉장히 극명해요. 근데 어떤 걸로 극명하게 되냐면 as a line of springs 했으니까 샘. 이게 물이 흐르는 이런 샘의 어떤 선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잘 보여지는데요. 어, some
being이 생략돼 있는 분사 구문으로 보면 됩니다. 자, 1부는 active, s가 이제 활동적이고요. 1부는 being long dry, 오랫동안 말라 있었던 그런 이제 세매선으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표면 전체가 아니라 15% 정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태적층과의 플러스로 퇴적층과의 접촉면은 극명합니다. 뭘로 극명하냐면 이제 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대요. 그 샘의 선이 이제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뭐 일부는 진짜 뭐 흐르고 있는 샘일 수도 있고 일부는 좀 말라 있는 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였기 때문에 소재가 그냥 사하라 사막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기반한 복합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 이제 1, 2, 3, 4, 5번 인제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그러니까 글의 인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별건 없지만 얘는 인제 만약에 주제로 나온다고 하면 아주 독특하죠. unique unique properties 있으니까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특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가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제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properties and process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제 절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과 절차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에요? basement complex rocks에 대해. 컴플렉스, 근데 럭스인데 이제 아무 데서나 있는 건 아니고 인더 사하라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 퇴적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erosion이라는 단어는 침식이라는 단어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얘는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게요. 뭐 짜잘한 어법 같은 것들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내용일치 불일치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 형성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순서 배열 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서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 번이요. 자, 3 번은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어떤 평형에 대해서 평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drive에서 추진력이에요. 근데 무엇의 추진력이냐면 equilibrium 했으니까 이런 평형 상태를 향한 이제 추진력이요. 근데 평형 상태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 했었으니까 equilibrium이라는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면 뒤에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equilibrium 바로 뭐냐면 이제 minimum energy state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 최소 에너지 상태인 평형 상태로 향한 그런 추진력은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there is no further tendency to change 있으니까 변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이상은 없는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평형 상태에 대한 drive, 추진력은 그러니까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냥 물도 아무런 뭐 이제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물은 그냥 가만히 흐르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그게 에너지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인 평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형 상태로 가고자 하는 drive에서 어떤 추진력은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이런 이제 화학과 물리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평형 상태를 기본적인 원리로 두고 간다. 이제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줍니다. "이해 잘 안 되지? 그럼 얘 들어 줄게." 떨어지는 물체는요 come to rest 했으니까 인제 머무르게 될 거예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인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정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학 과정도요 proceed to completion 했으니까 완성 상태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완료 상태 어떤 완료 상태냐면 더 어떠한 그런 이제 그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완료된 상태로 이어가게 될 겁니다. 완결 상태로 이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 좀 해 볼까요?
평형 상태로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향은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화학 물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제 어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항상 평형 상태로 가려고 하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while this driving force, 그러니까 이러한 추진력이 is manifest, 분명하지만, 모든 곳에서 분명하지만요. 자, while이 들어갔으니까, 그래, 이 평형 상태 아주 기본 원리야? 되게 중요해? 근데 그렇기는 하겠지만, 자연 생태계는요, 근데 even when 언제에 좋냐면 그것들이 이제 steady state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이제 자연 상태는 보통은 굉장히 far from 전혀 뭐뭐가 아닌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far from은 전혀 뭐뭐가 아닌이라고 쓰입니다. 전혀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자, 화학과 물리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natural world 있으니까 이제 but 안 들어갔지만 although로 역접해 주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natural system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평형을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없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혀 평형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평형 상태에서 이런 이제 특성들은요. 어떤 이제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압력과 같은 이런 속성들이요. are constant, 끊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입니다. 시스템 내에서요. 그리고 시스템은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어요. 평형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원래 평형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얘기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바뀌지 않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립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성을 갖추고 있고 고립되어 있는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is not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험적인 경험의 이점 중에 하나는요, is that 바로 뭐냐면 when we actually try to measure properties, 그러니까 이런 평형 상태에서의 진짜 속성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러니까 분명해진다는 거래요. 가주어고 대신 진주어가 되겠죠? 이제 controlling the conditions for such perfection to appear 했으니까 이러한 완벽성에 있어서의 그런 상태를 to appear 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controlly 통제하는 것이 is very difficult indeed.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어렵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지속성과 고립성을 인제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실험실 경험의 이점 중에 하나는 이 성질을 측정하려고 할 때 실제로는 인제 되게 이 제어하고 통제를 하고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실제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실험실에서는 그나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실험실에서의 실험이 이점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는요, are not inseparable 했으니까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친구들 여기 잘 보세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고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고립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아까 자연 세계가 고립될 수 있다 그랬나요? 어디서 나왔었냐면 the system is isolated from external influences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 influences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제요? 평형 상태에서는요. 근데 자연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연 세계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뭐가 안 된다? 이렇게 고립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 때문에 낫이 없다면 natural systems are inseparable. 이건 괜찮아요. 얘는 낫이 없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 not이라는 부정어랑 그다음에 뒤에 in이라는 또 이제 반의어를 나타내는 어두랑 같이 붙게 되면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inseparable,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고립될 수 없다라는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solated로 바꾸거나 in을 지우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어떤 물질은 흘러갑니다, 안팎으로요. 그리고 인제 이런 속성들이요. 뭐 온도나 아니면은 인제 압력과 같은 이러한 속성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고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현상은 이런 이제 정적인 그런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are in movement, 계속 모든 규모에서 움직임을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평형 상태가 아니고요. rather 이란 말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죠. 오히려
끊임없는 속성의 변화를 겪게 된다.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립될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었으니까 밑줄 하나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쪼끔 어려웠기 때문에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약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뭐와 같지 않게 unlike, unisolated. 자 그러면 고립된 이런 이제 시스템과 달리 근데 이제 완벽한 equilibrium. 자 완벽한 이런 인제 그 뭐죠?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고립된 시스템과는 달리 자연계는요, the natural world는요 어떻다? 끊임없는 변화에 놓여 있다. is in a constantly exchanging 뭔가 교환을 하는 거죠. state. 무엇을 교환을 계속하냐면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뭔가 그 평형이 깨져 있는 변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문도 한번 잘 해석해 보시고요.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쌤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했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관련된 과학 얘기 좀 해 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